간혹 뉴스에 목 좋은 자리 건물에 500억 주고 1000억 주고 건물 샀다는 연예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니? 그 돈이면 서울 외곽이나 지방에 새 잘 나오는 5억짜리 건물 100개 또는 200개는 살 텐데 그럼 새도 훨씬 더 나오는데 저런 데다가 몰빵을 하다니 미친 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봐라. 목 좋은 자리 건물을 500억 주고 1000억 주고 샀다고 하면 그 건물이 향후 1000억 가고 2000억 갈 수 있다는 말이다. 또 건물을 살 때 건물 임대료를 받고 건물주들이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 갖고 있는 건물 다 폭파되어 없어져도 이미 벌고 있는 소득이 많아 먹고 사는 문제는 절대 없다. 따라서 그들이 고액 주고 건물을 사는 이유는 거액의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목 좋은 자리에 건물을 사놓으면 시간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2배 또는 3배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에서 목 좋은 건물을 과감하게 매입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그에 반해 현금을 들고 있으면 결국은 정부나 기업, 증권회사, 은행, 사기꾼들이 쫄다구들 보내서 어떻게든 너의 호주머니에서 현금을 빼가려 할 것이다. 그런데 건물은 현금과 달리 훔쳐갈 수가 없다. 땅에 박혀있는 것을 어떻게 들고 가겠는가? 이때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지리학적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특정 물질의 가치를 매길 때 현재 물질이 발생하는 수익이나 매출을 따지는 경우가 있는데 지리학적 중요성은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수익 또는 미래 안정성과 관련한 것이다. 목 좋은 자리에 고액의 건물을 과감하게 매입하는 연예인들은 해당 건물의 매입 이유를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해당 건물의 위치가 향후 가치 상승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이 뜻은 향후에 현재보다 더 많은 세가 나올 것 같다는 뜻이 아니라 건물의 위치가 좋아서 향후 건물의 가치가 현재보다 더 높게 평가될 것이라 여겨진다는 말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돈 많은 부자들은 나무를 보는 방식의 단타 투자보다는 숲을 보는 방식의 가치 투자를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안전성에 있다. 이미 부자들은 본업으로 큰 수익을 벌고 있기 때문에 현금을 더 벌든 더 적게 벌든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이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다. 되려 안전한 자산에 자신의 재산을 묻어놓고 싶어한다. 누가 훔쳐갈 수 없는 안전한 금고가 필요한 것이다. 건물에 비해 은행이나 보험사의 경우 해당 기업이 망해버리면 원금은 5천만 원까지만 예금 보호가 되기 때문에 고액의 자산을 묻어놓기에는 매우 불안전한 금고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넓게 시야를 가져보면 개인은 작게는 목 좋은 자리 건물에 고액 현금을 묻어놓고 싶어하고 회사는 정치적, 거시적 관점에서 안정성이 뛰어난 공간에 생산 공장을 짓기 위한 땅을 구매하고 싶어하고 국가들과 큰손 투자자들은 국내외적으로 자신들의 체제에 대한 질서를 상호 존중하거나 안정적인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투자 환경을 선호한다. 쉽게 말해 결국은 개인이나 회사, 국가 모두 현재보다는 미래적으로 또 가까운 것만 보는 미시적 관점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안전한 공간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한 국가의 방산산업은 해당 국가가 목 좋은 곳에 위치하는지 아닌지를 보여준 핵심적인 산업지표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K방산이 폴란드를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인도, 호주, 베트남 등의 다양한 무기와 비무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이미 세계 8위 무기 수출국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지 한국 방산무기들의 제품 성능이 좋아서만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산 무기에는 핵심 부품들이 한국 제품이 아닌 미국이나 독일 등 서구 선진국가들의 부품들이 아직도 3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해 한국 무기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들로부터 이를 제3국가에 판매하기 위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의 방산업체들이 한국의 방산업체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을 굳이 감내하면서 한국 무기의 해외 시장 수출을 지지할 이유가 전혀 없다. 즉, 이런 최근 한국 무기의 해외 수출의 승인 과정이 아주 초고속으로 이뤄졌단 말은 해당 국가들에게 한국 무기의 해외 수출을 지지해주는 선진 방산업체들의 자국 내 정치 세력들의 한국의 해외 무기 수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 왜 이들은 지들이 벌 수 있는 독점 시장을 한국에게 나눠주려고 할까? 바로 현재 한국 땅 바로 위에 세계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하고 있는 새끼 때문이다. 김정은 동무 말이다. 짤뚱한 몸매에 20m도 제대로 못 뛰게 생긴 놈이 손에 폭탄 들고 자기 건들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니 이걸 어디 데려가서 패버릴 수도 없고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이 와중에 그런 미친 새끼 아래 한국이란 나라가 눈에 띄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자그마한 국토의 나라 사람들이 북한이란 비정상적인 세력이랑 대치해가며 실제로 전쟁을 치렀던 국가이고 이후로도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인 상태로 70년이 넘도록 대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 세계인들은 한국과 한국인들을 세계 평화를 위해 악의 무리와 싸우고 있는 히어로 집단 같은 느낌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 문화라고 하면 괜히 미국 사람들이 퇴역군인들에게 땡큐 하듯이 괜시리 한국인들에 대해 호감을 넘어서 감사한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시진핑이 개방 후 50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중국의 경제를 2012년 후진타오를 밀쳐내고 당주석직을 승계한 뒤로 중국 헌법의 주석직 연임 초과 금지 조항을 삭제하면서까지 사면임 집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이 마오쩌둥이 환생한 것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며 중화인민의 우월성과 패권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계속 쓸데없이 항공모함 만들고 전투기 만들고 미사일 만들면서 돈지랄을 하고 있지 않나. 이후 몽둥이 들고 가서 홍콩인들 마구 패서 지배권 빼앗더니 이제 대만까지 때려서 빼앗겠다고 전세계에 선언하고 말리면 대가리에서 피가 철철 흐르게 해주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아주 김정은 이복형이라고 해도 믿어질 만큼 미친 결정들을 뚝심 있게 진행하고 있고, 또 반대로 시장 경제 내에서는 지난 50년간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가계 경제와 시장 내 소비 중심으로의 경제 발전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국가주도형 경제 발전 시스템을 밀고 나가고, 이에 반대하는 논면들이 나오면 강제로 어딘가 끌고 가서 몇 개월간 사상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뭐 먹였는지 온몸에 상처도 없고 멍도 없는데 갖다 나오기만 하면 이전에는 멀쩡했던 기업가들과 연예인들이 완전 멍청이가 되어져서 나오고 갑자기 중국 공산당 지지 선언을 하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결국은 공포를 느낀 해외 자본이 중국을 떠날 수밖에 만들었고, 최근에는 미국과 서방 선진국가들이 중국을 잠재적인 적국으로 분류하고 중국 내 생산시설과 무역 의존도를 줄여나가도록 경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주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누구라고? 바로 시진핑 형님 되시겠다. 뭐 그 위에 푸틴을 또 갑자기 가만히 있는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지 않나. 얘는 말 안 해도 전 세계가 아주 미친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다. 이러니 아주 3명의 또라이들이 우연인지 필연인지 몰라도 현재 동북아에 몰려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전 세계인들이 이런 3명의 또라이들과 안보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국가인 한국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나? 그냥 고마운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이다. 한국인들이 딱히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지나가다 한국인이라고 하면 괜시리 전 세계 평화를 위해 애써준 퇴역군인 마냥 히어로 취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다. 지금 한국 K-팝과 K-푸드 K-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부는 이유 역시 단지 퀄리티가 높아서가 아니다. 이유를 각각의 외국인들에게 물으면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을 좋아해서라고 한다. 더 집요하게 물어보면 왜 좋아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한다. 결국 그냥 좋아해서라는 말이다. 그 말인즉 한국을 좋아하게 된 이유는 러시아, 중국, 북한을 극혐하는 마음 때문에 자동으로 한국과 한국인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K-팝과 K-푸드 K-드라마를 접하게 되어 이후 이미 호감이 있던 터라 더 쉽게 빠지게 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호감이 더욱 깊어져서 한국 스타들에게 열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팬덤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80년과 90년대 초에 지가 잘난 줄 알았던 일본을 보복무역으로 후드려 패고 이후 옆에서 싸움 구경하던 꽃찔찔 흘리던 한국에게 반도체 기술을 가르쳐주고, 그때부터 한국 애들이 일본 애들 대신 반도체를 팔아 돈 벌게 해줬던 이유 역시 한국 사람들이 일본 애들보다 반도체를 더 잘 만들 것 같아서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키워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하는 군사안보적인 목적 때문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최근까지 한국의 총 수출 품목의 반도체가 차지하는 부분은 20%를 넘는데 이를 누가 키워준 거라고? 바로 미국과 미국을 무서워하는 일본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이란 국가의 건물을 매입한 이유는 다시 말하지만 찌질한 그 월세 때문이 아니라 거시적 환경의 중요성, 즉 한국이란 나라가 동북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안보적 위치가 매우 중요해서 이곳을 보기 좋은 건물 위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과거도 그러했듯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잘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고? 바로 동북아시아 또라이 3명 때문일 줄만 알 거라. 이 또라이 새끼들은 절대 죽으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들은 살아있게 만들어야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자, 이 자리를 빌어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 푸틴, 시진핑, 김정은 이 3명의 또라이들에게 진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는 바이다. 개또라이들아 진짜 고맙다. 우리 나중에 만나면 밥 한번 살게. 건강해라이.